이게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벌써 또 개발하고 있는 게 리튬 메탈입니다. LFP는 제가 자꾸 들은 얘기지만 이거 잊으세요. 내년은 NCM 계열 쪽에서도 음극재에 대한 다양한 변화 이게 나오기 시작. 실리콘 음극재가 됐든 가장 먼저 이걸 왜 보느냐면은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잠재력은 저는 이게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AI 칩이 이렇게 커지는데 HBM은 죽을까요? 요즘 보면 주가는 저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어제 보니까 또 미리 말씀드리면 앨범알이 또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앨범알 주가는 한 5% 올라왔는데 요거를 바라볼 때 이제 지금 근데 이틀 연속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럼 한번 체크해 보죠. 앨범알 주가입니다. 안 깼습니다. 이거 일단 여기 이탈하느냐 마느냐 지난 저점 때 이탈하느냐 마느냐인데 아주 한 끗 차이로 지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이 거래들이거든요. 이런 거래들이 뭉텅뭉텅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래 나오면서 지금 저점대를 지지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러면 의외로 앨범알 플레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쪽이고, 근데 이게 아직 추세에 대한 확실한 저항은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자리라고 하면 130달러대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 약간 지금 이렇게 우영하다가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이 거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1차적인 시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만약에 좀 마음 편하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 쪽 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단계 쪽에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약간 130 한 6, 7 요 정도까지 요거까지 안착해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착하지 못했던 라인들 여기가 들어와야 이제 안정권이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한 거의 뭐 140달러대 근처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주가에 대한 턴 그리고 또 야 이제 됐어 라고 하는 쪽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건 똑같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은 하락했다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절 나옵니다. 조절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먼저 반응하는 쪽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붙어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준비 단계 이런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3원기다 보니까 니켈 가격 반등 가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할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보고 있는 건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FP냐 자꾸 이거냐 뭐 NCM이냐 이것만 보고 있는데 기술은 계속 발달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쪽은 저희가 이제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 음극재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걸 통해서 가장 기술 개발이 더 돼서 NCM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높이고 거기다가 충전 더 쉽게 하려고 하는 쪽이 음극재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요거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은 NCM 계열 쪽에서도 음극재에 대한 다양한 변화 이게 나오기 시작. 실리콘 음극재가 됐든 빙고. 거기다 LG화학 네, 말씀을 못 드리. 워낙 이제 딱 준비했다가 그때 빡 하고 이렇게 진짜 우린 바바라 같아. 막 이거 털다가 나중에 보면 애기 이러실 줄 아셨죠? 아닙니다. 예.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벌써 또 개발하고 있는 게 리튬 메탈입니다. 음극재를 리튬 메탈로 써서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벌써 기술 개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FP는 제가 자꾸 드린 얘기지만 이거 잊으세요. 범용 기술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제 나온 뉴스도 보니까 LFP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됐다. 이 뉴스 이것도 그럼 LFP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또 사라질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싼 거고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럼 누구나 다 하게 되면 경제적 혜자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돈을 크게 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다 중국이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그거 맞춰줘서 우리가 할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성장에 대한 밸류를 준다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이런 거 새롭게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시장이 확 커질 거 그걸 대비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변화가 내년부터는 아주 빠르게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회사 아닌 회사가 또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벌써 또 보니까 지금 먼저 움직임 나오는 거는 소재 쪽에서 보게 되면 전해질 업체 이런 거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분리막 업체 이거 지금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엔캠,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건 벌써 준비 다 됐는데 너무 우리 쳐졌어라고 하다 보니까 성과 안 오는 업체들은 벌써 이렇게 주가는 반등 시도를 먼저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핵심은 저는 음극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 잘 하자라는 쪽으로 내년도 2차 전지는 같은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잊으세요. 에코프로 잊고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음극재를 봐야 되고 제 생각입니다. 네, 내년에 사업 회사를 보자 이젠. 예, 내년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내년도 2차 전지는 성장의 변화가 나올 때 뭘 사야 될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의 주제는 AI입니다. AI가 그렇게 또 난리를 치네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 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나스닥을 끌어올린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구글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AMD 예, 요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도 바드 이후에 우리가 그냥 처지는 줄 알았지. 예,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발표했던 게 한국 발음은 제미니. 제미나이. 네, 그리고 미국 발음은 제미나이. 네, 그래서 제미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구글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AI로 하게 되면 그렇게 제미나이?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하도 안 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분발해봐요. 네, 재밌게. 예.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GPT-4에 대한 성능 대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은 또의 그 언어 평가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제미나이가 가장 좋게 90을 받았고 인간이 89.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저 밑에 메타께 라마가 제일 밑에 60 몇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미나이가 가장 좋은 평가다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막 우리 거 좋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들 그런데 그렇게 되게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지금 눈길이 가는 게 이제 지금부터는 AI가 3파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 첫 번째가 있을 거고 이제 바드를 통해서 나오는 거 딱 선점할 거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이쪽에 GPT 4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시작하고 세 번째는 요것도 무시 못합니다. 50개 회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IBM, 메타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 회사가 딱 동맹을 맺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기 그 50개 동맹 맺은 것 중에서 우리는 오픈 소스로 간답니다. 오픈 소스가 뭐냐면은 다 공개해 버려요. 이게 왜냐면 협업과 그 같은 코드를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야 니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해서 같이 뭉쳐서 나오는 오픈 소스는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눈길이 갑니다. 얘네들이 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한 명이 다 집중을 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협업해서 뭔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IB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전부터 AI뿐만 아니라 그 양자역학 컴퓨팅 이쪽에서도 상당히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얘네가 앞서서 이 새로운 기술과 함께 이걸 같이 다 동맹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주도는 오픈 AI가 일단은 맞고 현재는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성을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뒤에는 오픈 AI 뒤에는 누가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하냐면은 우리 코파일럿 가가지고 우리 이거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4 붙인다. 그러면서 벌써 다 나온 게 수익 모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명당 지금 $30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딱 언어로 바로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대로 행해서 뭔가 성과를 내서 문서화 작업들 바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까진 지금 우리나라는 결제가 안 되는데 결제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력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매출이 내년에 $100억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걸 왜 보느냐면은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AI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앞선 거고
잠재력은 저는 이게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AI가 딱 펼쳐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주자들도 그런 줄 알았지? 우리 지금까지 봐라 짠!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격화된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저렇게 됐을 때 네. 저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저런 업체들과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 동맹군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좀 약간 예전과 다르게 좀 초라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다음 주인가 Q가 드디어 예,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국인의 한국어 모델 쪽으로는 참 좋죠. 예, 그래서 이쪽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다는 거는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본까지는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네. 언어 하긴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일본까지는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 입맛에 맞는 쪽은 그렇지.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어쨌건 뭐 지금 저 뭐죠? 그 구글 네. 구글 쓰는 사람들 젊은 층에서 생기지만 어쨌든 네이버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색은.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고 내가 할 만한 데서 이렇게 살살살살 영역을 넓혀간다 그러면 네이버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 나오게 되면 네이버도 레벨업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 AMD 쪽에서 나온 거는 일단 이번에 발표된 게 MI 300 인스팅트 X라고 씁니다. 이게 지금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으면서 주가는 한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어제 수 CEO가 나와서 막 이거 털 때 보니까 주가가 그냥 그때부터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대감 높아 있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X급부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CPU와 GPU 결합된 겁니다. 가속기죠. 이게 지금 얘기되면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NPU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나갈 때 그 최종적인 목적이 이쪽으로 가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또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럼 어제 이렇게 관심이 높게 되면은 원래 엔비디아는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고 같이 2%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면서 일단 AMD 쪽으로 가고 AMD에서 이거 지금 메타나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을 고객으로 마련했다. 참 그래도 생각보다 AMD가 영역이 좀 넓어지는 쪽이죠. 지금 엔비디아만 바라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약간 가성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거만 보게 되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 말고 좀 싼 것들 쓰자라고 하는 쪽에서 고객사를 확보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년에 가게 되면 매출 뭐 지금 2배 정도 한 20억 달러는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얘기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AI 쪽이 2027년 가게 되면은 지금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거 같기는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죠. 네, 200조가 커지는 시장이라고 AI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AMD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크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당연히 더 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AMD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주가도 그랬었어요. 처음엔 약간 밀릴 듯 하다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시장이 워낙 커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AI 칩이 이렇게 커지는데 HBM은 죽을까요? 절대 안 죽죠. 더 커지죠. 근데 요즘 보면 주가는 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버려야 될 자리일까요? 해답은 여러분들께 아주 굿 찬스입니다. 이렇게 조정 나온. 왜 해답은 여러분께 하고 강요를 해요? 굿찬스입니다라고. 제 대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근데 어쨌든 네. 인간 사회가 네. 확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샘 알트만 이번에 네. 해고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 급격한 인간 사회의 이 경고였으니까 AI에 대한 상업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난리 AI 쪽에서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슬그머니 EU에서는 9일 날부터 다시 또 회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데 이제 찬물 좀 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일단은 뭐 관련된 내용들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너무 지금 시점에서 아이고 AI 규제를 벌써 해?라고 하는 것보다 EU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 무조건 규제합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자기네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잠식해서 자기네 영역들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후에 유로존에서 자기 영역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네 지금 있는 거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은 뭐 IT 빅테크에서 어떤 내놓으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기껏해야 그거 하나 있네요. 네덜란드 ASML 뭐 이거 하나 그걸로 반도체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유럽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역동적이지가 않다. 옛날 조상들 덕분으로 관광으로 먹고 산다. 의외로 독일이 그래도 그나마 이런 반도체 업계 장비 업체들 쪽으로 했다가 이게 쇠퇴해 버렸네요. 그러게. 네, 그래서 지멘스 하면 진짜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쪽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타격을 언제 받았냐면 일본이 장인 정신으로 한번 딱 들어오기 그 벌써 80년 되죠. 그때 라인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라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살아난 것들과 함께 약간 역전되고 거기서 격차를 못 좁히다 보니까 선별적인 회사들만 남아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텔 우리 와서 공장 지으세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좀 약간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쪽에서 일단 그런 관계인데 지금 오늘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일단 AI 반도체 쪽 다 볼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 계속 오늘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변화 나올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하이닉스나 뭐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아쉽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1%도 안 올랐습니다. 0.7%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향을 받겠느냐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HBM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좀 강했던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조정 조금 받아 있더라고요.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여기가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선택은 물론 2차 전지 쪽도 앨범만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은 가는데 이쪽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종목들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